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요. 클라우드 성장주 탑10 주식 분석 끝판왕 1부 순서입니다.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전에 화제의 성장주 탑9 최고의 종목은 이라는 영상을 제가 여러분과 쉐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영상 보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대부분 다 왜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이 종목이 들지 못했느냐, 이런 종목도 다뤄달라, 이런 식의 댓글을 많이 제가 받았거든요. 지난번 화제의 성장주 탑9은요. 제가 일부러 그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또 메디칼 관련된 그런 성장주만 다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1부, 2부로 나눠서 보내드릴 영상은요. 클라우드에 관계된 종목을 중심으로 탑10 뽑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왜 클라우드 사스, 즉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주식인지, 두 번째는 탑10 클라우드 성장주 선수 소개. 제가 10개의 종목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했거든요. 그 10개의 성장주를 하나하나 리뷰하면서 왜 이 성장주가 오늘 이 리스트에 들어갔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요. 내일 진행되겠죠. 탑10 클라우드 성장주 주식 분석 끝판왕. 끝판왕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끝장나는 그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Catch Me If You Want. 미주은 맘대로 선정한 탑3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해보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주은 찾아주신 분들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왜 사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주식이 그렇게 전망이 좋은가? 왜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폭으로 상승해 왔는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일명 사스는요.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던 트래디셔널 소프트웨어, 기존의 소프트웨어랑은 커다란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브스크립션, 즉 구독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다시 또 새로운 상품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 사스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다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번 구독을 신청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의 장비가 아니고 멀티플 디바이스니까 여러 개의 장비에서 동시에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베네핏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베네핏을 적절하게 비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는 구독을 베이스로 하죠. 구독비를 내고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이렇게 우리가 멤버를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특징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DVD 플레이어나 그 전으로 올라가면 비디오 플레이어도 있었죠. 대부분 다 한 번 보면 끝나는 거. 그리고 그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비디오 플레이어면 비디오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면 DVD 플레이어가 집에 있어야만 영화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서브스크립션만 있으면 내가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그냥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보는 것도 상관이 없죠. 전 세계 몇억 명이 같은 영화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졌겠죠. 이것이 넷플릭스 서비스가 굉장히 저가에 제공되고 있는 이유예요.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가격이면 한 달 동안 영화를 맘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로우 코스트가 가능해진 거고요.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대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가격이 그렇게 내려간 거고요. 그리고 영화를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나 24시간 7day 24hours 언제나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드웨어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 그것이 가장 큰 베네핏이 아닐까. 사스가 그렇게 지금 히트를 치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이유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지난 10년 동안, 12년 동안 어떠한 성장을 해왔는지를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사이즈 오브 퍼블릭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의 그 사이즈가 얼마나 커져 왔는가. 2008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30배가 넘는 그런 성장을 보여왔죠. 따라서 지금 마켓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지난 10년 동안 했다라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더 많은 SaaS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요, 만약에 일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250명이 넘는 회사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SaaS 어플리케이션의 수가 무려 120개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회사가 100개가 넘는, 120개가 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 셈이죠. 다음으로요, Companies will be running purely on SaaS soon. 즉, 지금 하도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SaaS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곧 2022년 이후 2025년 이렇게 2030년 정도 가면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가 아닌 클라우드에 기반한 SaaS에서 운영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이 넘어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86%의 기업들이 그들이 이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80% 이상을 SaaS를 이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을 포캐스트한 그런 수치입니다. 빌리언 달러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클라우드가 한 가지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SaaS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분류를, 카테고리를 5개로 나눴을 때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즉 SaaS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현저하게 다른 분야보다, 다른 카테고리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SaaS의 미래가 다른 클라우드보다도 훨씬 더 장래가 촉망된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토탈 마켓, 클라우드 마켓의 거의 절반 가까운 그런 매출이 SaaS, SaaS에서 나온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도표도 보시면요, 지금 5가지의 카테고리로 정리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유독 SaaS가 그 매출이 가장 지금 차이가 많이 나게 높고요. 그 높은 매출이 상승하는 폭마저 가장 기울기가 지금 좋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US만 띄어서 볼게요. 미국만 띄어서 봤을 때 클라우드 마켓 사이즈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희망적인 것은 성장률도 좋을 뿐더러 성장의 그 내용도 굉장히 알찹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색깔들이 어떠한 산업에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이즈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도표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골고루 클라우드의 컴퓨팅 마켓 사이즈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산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BFSI가 가장 크죠. BFSI라는 것은 Banking, Financial Service and Insurance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이라든지 파이낸스 회사, 보험사 이런 데에서 지금 가장 많이 Saa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IT, 텔레콤, 그 다음에 리테일, 컨슈머 굿 이런 식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요, 글로벌 소프트웨어 as a SaaS 마켓. 이게 SaaS 마켓의 매출 규모가 앞으로 2020년은 지금 한 158빌리언 정도인데, 이 158빌리언이 앞으로 5년, 6년 후에는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를 보면요, 2026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마켓의 규모는 무려 307빌리언입니다. 지금의 마켓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의 매출도 좋은 편인데, 2026년을 보면 마켓의 사이즈가 무려 2배 가까이 늘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희망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은요, 탑10 클라우드 성장주 소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분석 끝판왕을 진행할 때요, 하나하나 회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숫자만 갖고 분석을 하니까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봐야 숫자가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탑10 클라우드 성장주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본 후에 내일 영상 2부에서 주식 분석 끝판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클라우드 성장주 탑10으로 선정된 10개의 종목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스트리가 있고요. 다음은 The Trade Desk, 클라우드플레어도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Zscaler, 줌이 들어왔습니다. 데이터독, 트윌리오, 그리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아도비가 껴있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도큐사인. 이렇게 10개의 종목이 오늘 내일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성장주 탑 10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종목 보면서요. 어떠한 부분이 이 성장주가 오늘 탑 10에 들게 된 이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 파스트리입니다. 파스트리 같은 경우는요, 이 그림이 가장 파스트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명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 보면은 한 기업이 갖고 있는 서버입니다. 예로 아마존이라 그럴게요. 아마존은 사실 미국에 있어야 되지만 이 서버가 지금 아마존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서버가 각국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용자들, 유저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아마존에 우리가 접속을 해서 온라인 쇼핑을 한다든지 뭐 어떠한 트랜잭션이 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존의 서버 위치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서버에서 가까이 위치한 이용자가 있을 거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이용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용자가 아마존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아마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거기에 또 서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파스트리입니다. 파스트리 같은 경우는 CDN이라는 것을 각국의 많은 위치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CDN이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용자들이 아마존의 서버에 바로 접속하지 않고요. 이 CDN을 거쳐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유저가 요청하게 될 때는 아마존까지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 아마존에서 온 모든 데이터는 이 CDN에 카피가 돼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카피본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유저들과 그냥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서버에 들어오는 트래픽 양이 갑자기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서버에 과부하도 안 걸리고 유저 입장에서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마존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윈윈 시츄에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스리 같은 경우는 CDN을 각국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 주위에 있는 유저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스리가 엔드 유저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리고 오리진 서버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진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캐시를 만들어요. 캐시라는 건 복사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복사본을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다른 유저가 똑같은 정보를 요청을 하면 이거를 오리지널 서버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카피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스리에서 하나 더 보고 가면요. 지금 이 맵에서 보시면요. 이그지스팅 마켓이니까 파스리가 정말 많은 CDN을 만들어 놨죠. 여기에 지금 세컨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지역에 서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카피본을 여기다 저장해 놓을 수 있겠죠. 이 표에서 보시면요.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니까 기업 고객이죠. 기업 고객의 숫자가 파스리를 이용하는 기업의 수가 300개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스리 이용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소피파이가 지금 이미 파스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소피파이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스리가 중간에 카피본을 갖고 있다가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이죠. 자, 다음은 클라우드 플레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경우는 인티그레이티드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해주는 그런 멀티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큐리티예요. 클라우드를 보안을 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퍼포먼스도 역시 올려줍니다. 그래서 서버의 속도가 느려진다던가 이런 식의 트래픽을 조절해주는 그런 퍼포먼스의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릴라이빌리티니까 안정적인 그런 클라우드를 구축해주는 세 가지의 펑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SSS, SaaS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각종 유저들, 그러면은 그 유저들 중에서는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유저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순수한 유저도 있을 거고 많은 트래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할 텐데 클라우드 플레어 엣지가 중간에 딱 버티고 있음으로써 이 하나의 클라우드 플레어 하나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글로벌 네트워크 이 그림 보세요. 전 세계에서 지금 클라우드 플레어를 쓰고 있는 그런 기업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 고루고루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무려 90개국 194도시에서 지금 클라우드 플레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인 커스터머의 수만 무려 7만 7천 기업 정도가 되는 정말 대규모의 클라우드 회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사를 지금 하나 더 우리가 발췌를 했는데요. 클라우드 플레어에 대한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냐면요, 지금 2020년 11월 달에 우리가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대선의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텍사스 다이렉터 오브 일렉션, 텍사스에서 선거를 담당하는 그런 다이렉터가 클라우드 플레어를 이용해서 지금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런 기사가 났길래 참고하시라고 여기에 취합을 했습니다. 자, 다음 보실 기업은요, 다큐사인입니다. 다큐사인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큐사인은 사인을 도와주는, 컨트랙트의 사인을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예전에, 지금도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두 기업 간의 어떤 컨트랙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 컨트랙트를 직접 준비하는 과정이 있죠. 컨트랙트를 작성해야 되고 프린트를 해야겠죠. 그 프린트 한 다음에 내가 사인을 하고 사인한 다음에 메일로 보내죠. 그러면은 메일 보내거나 아니면 스캔해서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그거를 또 사인을 해서 다시 보내주겠죠. 그럼 사인 받으면 그 사인 받은 거를 다시 또 저장을 해야겠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큐사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쉽게 관리를 해줘요. 다큐사인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컨트랙트를 준비하고요. 그 컨트랙트가 준비가 되면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템플릿에 따라서 만든 그런 컨트랙트를 사인을 클라우드 상에서 하고요. 그 클라우드 상에서 상대편도 물론 사인을 하겠죠. 그러면은 스토어까지 바로바로 해주는 하나의 토탈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다큐사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려 45만 4천 커스터머를 지금 이미 가지고 있고요. 마켓의 사이즈가 무려 25빌리언이나 되는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 그런 마켓을 다큐사인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파이오니아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시면요, 지금 커스터머 리스트인데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다큐사인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글로벌 파이낸셜 서비스 컴퍼니 중에 15개의 가장 탑에 속하는 우량한 파이낸셜 서비스 기업 중에 10개의 기업이 지금 이미 다큐사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버라이전, 비자, 스트라이프, 드롭박스, 뭐 굉장히 많은, 우리가 많이 본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미 다큐사인을 이용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데이터독으로 넘어갑니다. 데이터독은 펑션은 굉장히 틀립니다. 한마디로 하면 데이터독은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SaaS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SaaS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데이터독은 뭐 하는 거냐면 그러한 모든 SaaS들을 모니터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에서 모니터를 하냐면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펑션들을 데이터독이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버도 관리를 해주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SaaS 베이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까지 해주는, 그래서 데이터독만 있으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서버 관리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심지어는 그 앱에 대한 분석까지도 데이터독이 하나가 다 해줄 수 있는 토탈 서비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넘버가 굉장히 좋은데요. 커스터머 넘버가 무려 지금 8,800개 이상의 기업이 이미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리텐션 레이트, 달러 베이스드 넷 리텐션 레이트는 뭐냐면요, 리텐션이라는 것은 한 번 이용한 고객이 다시 이용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가 원래는 가장 맥시멈이죠. 100% 리텐션이라는 것은 기존의 고객이 하나도 떠나지 않고 남아있으면 100% 리텐션이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145%라는 것은 이미 기존의 고객이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독이 가지고 있는 부가 서비스도 다 이용함으로써 매출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텐션 레이트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2개 이상의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그런 고객이 40%가 넘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서비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독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의 리스트고요.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아마존이 지금 데이터독의 가장 큰 고객이라는 것을 단순해 볼 수가 있죠. 아마존의 모든 비즈니스 디비전이 지금 데이터독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The Trade Desk로 넘어갑니다. 트레이드 데스크는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회사들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틀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트레이드 데스크는 광고를 대신해주는 그런 테크놀로지 컴퍼니예요.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나이키를 가지고 예시를 들었는데요. 나이키가 지금 광고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광고주고요. 18세에서 24세 사이에 그 노스 이스트 아메리카에 사는 그런 고객을 타겟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상황에서 롤링스톤즈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이런 타겟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 트레이드 데스크가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트레이드 데스크가 이 포텐셜이 있는 커스터머를 인지를 하고 바로 비딩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의 대부분의 광고들은 비딩을 해서 이겨야지 광고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얼마를 투자를 해야 그 비딩에서 이길 수 있는지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비딩에서 효과적으로 비딩 프라이스를 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트레이드 데스크가 나이키를 대신해서 비딩에 참가해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타겟에 적합한 그런 고객이 일정한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바로 비딩을 적합하게 함으로써 이 타겟 마켓에 지금 나이키의 상품을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툴이 갖춰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이키 입장에서는 많은 돈 들이지 않고 ROI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광고주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 이렇게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것은 지금 광고 시장이, 온라인의 디지털 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 적합하게끔 AI를 이용해서 적합한 광고에 비딩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디지털 광고 마켓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2024년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7, 8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더 트레이드 데스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명단입니다. 이미 많은 고객들이 더 트레이드 데스크를 이용해서 온라인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온라인 광고가 오프라인 광고에 비해서 그렇게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해서 광고를 했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타겟 마켓에 한정해서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ROI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등장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투윌리오로 넘어갑니다. 투윌리오는 이 표부터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마켓이 나와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토탈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커뮤니케이션을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건데요. 가장 마켓 쉐어가 높은, 마켓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도비 커넥트가 20%가 넘어가네요. 그 뒤를 지금 바짝 쫓고 있는 게 스카이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 다음에 줌이 10.2%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투윌리오 역시도 토탈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을 하는데 아직까지 신생 베이비라고 할 수 있겠죠. 3,549개의 기업이 투윌리오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마켓 쉐어, 즉 시장 점유율을 따져보면 1.2% 정도밖에 안 되는 저조한 마켓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기업의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특히 광고 메시지를. 이런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실 사람이 아니고 AI인데, 이런 AI를 가지고 적합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투윌리오의 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윌리오가 하는 또 다른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메시징 서비스 지금 봤죠. 그리고 보이스 콜 피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 큐, 기다리고 있는 콜을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콜을 적합한 익스텐션으로 넘겨주는 라우팅 기능, 그리고 컨퍼런스 콜 같은 거, 그 다음에 콜을 레코딩 해주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PBX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능을 모두 다 통합해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비디오 콜도 함께 해주는, 그래서 기존의 보이스 콜, 메시징, 비디오 콜 세 가지 역할을 토탈로 해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소프트웨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윌리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지금 페이스북하고 왓츠앱은 같은 회사죠. 페이스북, 왓츠앱이 이미 투윌리오를 이용하고 있고요. 우버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에어비앤비도 투윌리오를 이용해서 PBS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G스케일러로 넘어갑니다. 자,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파이어월이 가지고 있던 시큐리티, 웹상의 시큐리티 기능을 단숨에 대체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어월을 이용할 때는 하드웨어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메인테넌스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G스케일러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메인테넌스도 쉽고 한 번에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G스케일러가 지금 광고할 때 얘기하는 게요, 하드웨어도 필요 없다, 소프트웨어도 필요 없다, 두통도 없다, 그냥 G스케일러한테 맡겨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스케일러가 The World Largest Security Cloud with Multi-Tenant라고 나와 있네요. 즉 가장 규모가 큰 클라우드 기반의 시큐리티 보안 소프트웨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G스케일러를 이용하는 그런 기업의 수가 5,000개가 넘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만이 아니고요, 무려 185개의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지칭합니다. 자, 다음은요, 애도비로 넘어갑니다. 아도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포토샵이라든지 인디자인,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죠. 프리미어 프로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 같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편집하잖아요. 그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프리미엄 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것을 아도비가 만들었어요.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구독 기반으로 하는 서브스크립션을 사야 되는 그런 구조고요. 만약에 내가 구독자가 되면 2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도비에서 제공하는 폰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저작권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스토리지도 무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무려 100기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이렇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도비가 클라우드 성장주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자, 지금 도표 보시면요, 아도비를 이용하는 서브스크립션 구독자의 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면요, 여기 지금 밀리언이니까요, 2013년만 해도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던 그런 구독자가 무려 2017년에는 1200만으로 늘었고요. 지금 2024년까지 거의 2000만 명의 구독자를 아도비가 가져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다음 성장주는요, 줌입니다. 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줌 미팅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줌은 줌 미팅 외에도 줌 룸, 줌 폰,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 베이스 되는 PBX 서비스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줌 비디오 웹비나 줌 포 디벨로퍼즈 마켓플레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줌 컨퍼런스 룸 커넥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줌이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줌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앞으로 지금 줌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가장 큰 컴페티터,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쟁쟁한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엄청난 상대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줌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이 있다면 스크린에 49면까지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이 점이 가장 큰 줌의 장점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임 리밋이 없죠. 마이크로소프트 타임 리밋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성장률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 365랑 지금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오피스 365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 수가 많잖아요. 이러한 사용자 수를 생각해 볼 때 줌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미팅의 새로운 강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줌의 안 좋은 점을 보면요, 타임 리밋이 40분이다. 40분 이상 되면 다시 로그인해서 새로운 미팅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 점이 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좀 굉장히 성가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줌 같은 경우는 보안이 한번 뚫린 적이 있잖아요. 줌
도밍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완전한 개선이 됐다는 믿음을 마켓에 주지 않으면 주말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웨이팅 룸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세 개의 미팅을 연속으로 할 때 두 번째 미팅, 세 번째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첫 번째 미팅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미팅 참가자가 첫 번째 미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리드 뷰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단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고려해서 좀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주식 분석 끝판왕에 등장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떤 회사인지도 잠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볼 수 있는 단어는요. NGAV, 즉 Next Generation Antivirus라는 말입니다.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서 컴퓨터에 설치하고 또 그리고 설치해야 되는 컴퓨터가 여러 개면 IT 매니저가 이 사무실 저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컴퓨터에 하나하나 설치해야 되는 커다란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한 번에 없어주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안티바이러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이 안티바이러스가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고 Next Generation, 즉 머신러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AI 기반의 시큐리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GAV, Next Generation Antivirus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가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레비뉴가 그 구독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9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커스터머의 숫자가 지금 5,431개의 기업이 이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의 91%가 그 구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포춘 100개의 가장 유망한 기업, 포춘지에서 선정한 100개의 탑 기업 중에서 무려 44개의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굉장히 평가가 좋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뱅크 20개 중에 메이저 뱅크, 메이저 은행 20개 중에서 무려 9개의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안이 철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돼야 되는 그런 메이저 뱅크 20개 중에 9개의 은행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 마켓에서의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왜 클라우드 사스 주식이 그렇게 유망한가? 여태까지 왜 그렇게 많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클라우드 사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탑10 클라우드 성장주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그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 기억하시면서 내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2부 영상에서는요. 탑10 클라우드 성장주 주식 분석 끝판왕 확실하게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제 마음대로 선정한 탑3를 여러분들이 선정한 탑3랑 비교해보는 재미있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데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컨텐츠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